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제 랩. 자, 47강 거실 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성능 설계를 위한 피난 계산의 개념과 거실 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46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약 8가지의 결론이 있었죠. 건축물 용도별 피난 계획을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4개, 또 후반부에 4개 해서 8개의 결론을 우리가 지난번에 도출했었죠. 자, 오늘은 이런 어떤 로드맵을 따라 지난번에 스텝 4에 이어서 PBD를 위한 피난 계산의 개념과 거실 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강의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 피난 계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 피난 단계별로 피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강의할 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법이 아직은 없지만 거실 피난 안전 검증 방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건축기준법의 성능 설계 B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재 성상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이런 3가지 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피난 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피난 안전 계획에서는 계획된 피난 경로가 실제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작업을 우리는 피난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피난 경로를 결정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원활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우린 전체적으로 피난 계산이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피난 계산을 하는 주요 목적으로서는 피난에 걸리는 순수한 시간의 평가와 더불어서 병목 구간에서의 과도한 체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한 방법으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피난 시뮬레이션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피난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고도화된 방법이고 매우 좋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계산 결과만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는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어찌 보면 컴퓨터가 전부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약간 넌센스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검증법이라고 해서 피난안전 검증법, 지침법, 방제계획 지침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이해한 이후에 피난 시뮬레이션을 또 화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동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3학년 때 했던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화재 피난 FDS와 또 그 다음 예전 같으면 시뮬렉스, 요즘 같으면 패스파인더 같은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도 더불어서 수계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간이계산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전체 인간의 흐름을 유체의 흐름으로 간주해서 간이한 식으로 계산함으로써 피난 과정을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피난 계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한 이후에 하나하나 그 순차적인 계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4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피난 시간과 허용 피난 시간, A셋과 R셋. 자, 피난 완료 시간이라고 하면 피난 개시 시간과 피난 행동 시간 등등에 대한 피난에 관계하는 시간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 41강 피난 모델링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약간 이니셜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자, TK, TC, TE, TA 등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41강도 한번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컨셉도 한번 다시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4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보게 되면 A셋과 R셋, 그리고 피난 완료 시간 TC와 피난 불능 시간 TK와의 관계를 통해서 TC는 T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피난 개시 시간 TA와 TC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R셋과 A셋, TC와 TK, DU와 TA 관계를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피난에 관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 있는지, 이것이 결정론적 평가 방법 중에 A셋과 R셋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 피난 시뮬레이션에서 제시되고 있는 초기 피난 지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이지만 이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침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지침 내용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써 있지 않은 것이 이 여러 가지 불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시간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각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다양한 피난 시뮬레이션에 관계되는 기준이라든지 또 인명안전 기준이라든지 등등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너무 그쪽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양쪽을 전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피난 시간의 피난 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자, 화재 시 피난 시간의 목표가 뭘까요? 결국 목표라는 것은 화재 위험이 미치는 시간까지 전원 피난 완료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피난 시간 T evacuation과 TP 허용 피난 시간의 관계 설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돼야 됩니다. 좀 전에 41강에서 나왔던 것과 이니셜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피난 시간은 피난 개시까지 시간과 피난 개시부터 완료까지 이동 시간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T evacuation은 T start 플러스 T act로 구성된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자, 우리나라의 현행의 이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아주 원론적인 내용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본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 또 우리나라의 피난에 대한 심리 또 패닉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 불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외국의 좋은 내용들 또 국내에서의 어떤 선진적인 내용 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피난 개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난 개시 시간이란 것은 화재 감지 시간에 피난 행동 개시 시간을 더한 것이다. 자, 화재 감지 시간은 자, 피난자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죠. 자, 그렇지만 정보원만 있는 경우에서는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상벨이 작동해도 바로 움직이지 않죠. 또 경우에 따라 자고 있다 보면서 또 어떤 데시벨 이상의 이 경보음에 대한 데시벨의 부족으로 잘 모른다든지 또 연기 발생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다양한 화재 감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비화재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난 개시 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시설과 연동돼서 비화재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반면에 일본의 피난안전검증법에서는 피난 개시 시간을 실면적 루트 A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층이 천장 높이의 10%까지 강한 시점을 피난 개시 시점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화재에서는 상황을 확인하거나 진화를 시도하는 등 피난자마다 행동이 매우 달라지긴 하지만 실제로 동시에 이 피난을 개시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계산하는 경우에서는 피난 경로의 치수 용량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학적 계산 방법으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에 대한 경로가 치수가 타당한지 용량이 적절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피난에 대한 행태 같은 것들이 실제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피난 행동 시간. 피난 행동 시간은 피난 행동 개시 후 피난 완료까지 소요 시간입니다. 또한 피난 행동 시간은 피난 보행 시간과 출구 통과 시간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보행 시간이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디트래블이라고 하면 보행거리의 보행 속도로 나눠준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보행거리 L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가구 배치를 고려해서 직각 보행거리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가구들이 있다 보니까 강의실 같은 데도 책상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문으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직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가구를 두지 않는 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서는 실제 조건에 따라 거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행거리 산정은 내부의 가구를 고려해서 가연물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직각 방향으로 가장 먼 거리를 산정한다. 오른쪽 X로 되어 있는 것은 화원이 그 근처에 있어서 그 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행속도 V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속도 V에 대한 것들을 기준치가 있죠. 자, 반면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사무실 기준에서는 1.3m per 초로 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실제 계산을 아주 쉬운 문제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실 공간에 1.3m per 초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출구 통과 시간입니다. 출구 통과 시간 TQ라는 것은 피난자 전원이 출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피난자 수 P를 유효 유동 개수 N과 출구폭 B와의 곱으로 나누어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Q라는 것은 N비분의 P. N은 유동 개수, 또 B는 유효 출구폭. 그것들에 대한 피난자 수를 가지고 출구폭, 출구 통과 시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NBT가 전체 나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건 T로 다시 나눠준 거죠. T는 NBT다 보니까 NBT 대신 T를 다시 NB분의 P로 나눠준 겁니다. 자, 유동개수 N이란 것은 단의 폭당, 단의 시간에 통과하는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부분에서는 1.5인 포입니다. 초. 경사부에서는 1.3인 미터 퍼 초. 자,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유동개수, 또 유효출구폭 같은 것들이 아직 명분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세계적으로도 같이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우리 건축 방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국내에 좀 더 맞는 식으로 개선된다든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지만 누차 방법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영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런 공학적인 방법들이 발전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칙들 또 이런 것들을 일본만이 아니고 또 미국이라든지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위 블랙박스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보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컴퓨터가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나오다 보면 이제 점점 엔지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DQ 출구 통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잘 알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출구에서 체류 인원수가 과연 몇 명인가? 자, 적절한 피난문의 폭을 계획하고 과대한 체류를 막는 것이 피난 개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원수가 이 출구 쪽으로 오게 되고 출구 쪽에서 나가는 인원수가 있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이 체류자가 되는 거죠. 이 체류자가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연기층이 1.8m까지 올 때까지 전부 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구에서의 체류 인원수를 파악한다. 언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서의 체류 인원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난 안전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출구 통과 속도 NB보다 크면 자,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원수적 Qmax라고 하는 것은 최대 체류자 수는 누적 집결자 수에다가 나가는 사람 NBT 그러면 만약에 이 TIN 쪽에 있다고 한다면 위쪽에 BT-NBT로 하게 되면 P-NBT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체류자 수죠. 자, 이것을 만약에 이 NB보다 P가 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Qmax는 P-NBTP를 쓸 수가 있고 TP는 V분의 L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최대 체류자 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유출되고 있는가 아니면 체류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 어느 타이밍에 최대 체류자 수가 발생하는가를 명확하게 계산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공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꼭 시뮬레이션 결과도 어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출구 통과 시간과의 관계 자, 요 관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만약에 Qmax가 이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자, 따라서 T2라고 하는 것은 V분의 L분의 L과 NB분의 P 사이에 어떤 것이 큰가에 따라 전체 피난 시간은 계산이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피난에 관계하는 시간을 나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나는 피난 모델링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는 실제 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시뮬레이션과도 연동을 해서 해봄으로써 차이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학술 활동이 일환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 경로상에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난 시간 T는 보행 시간과 경로의 최소폭 비미니멈으로 통과 시간의 합으로 계산된다. 자, 만약에 L이 앞에 있는 L이라고 한다면 V분의 L 플러스 MB 미니멈분의 P, 뒤쪽에 L이라고 한다면 V분의 L 플러스 NB 미니멈분의 P로 통과 시간의 합, 전체적인 피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것과 또 실험과 자, 이런 내용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연구, 또 특히 또 이 방화문과의 관계, 또 급기와의 관계, 또 계단과의 관계, 또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관계, 노약자의 관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난 모델링이라고 하는 내용과 피난 계산, 또 시뮬레이션, 요 각각의 역할들을 이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피난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최대 체류 인원수는 비미니멈이 클 경우에만 다음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비미니멈이 제일 작다 그러면 뭐 Q 맥시멈은 다음과 같이 제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방화문 등 계곡폭이 넓어도 실제 피난 유효폭은 제한될 수가 있다. 자, 요 내용은 다시 피난 검증법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피난 경로상 면적이 작은 공간이 있는 경우, 자, 거실에서 복도에서 부속실로, 또 계단에서 이런 구성 경로에서 PL이 작으면 부속실 문폭이 협소해져서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P-PL명이 계단 유입 완료 시간 T는 다음과 같이 NB3분의 P-PL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전체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시 피난은 출하실에서 복도로 또 다른 거실에서 합류되면서 계단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컨셉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재실, 비화재실, 화재층, 비화재층에서의 피난 거동들, 또 거실 피난, 층 피난, 전관 피난, 피난 단계별로 피난 안전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자, 이 방법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실 피난 안전 평가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거 화재와 연동해서 하는 것을 이 3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테마, 프로젝트명으로 여러분들 해주면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했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했지만 이 영상을 올리는 것들은 이제 좀 늦었고, 대신에 이제 이런 영상을 토대로 다음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거실 피난과 층 피난에 대해서 간략히 아주 간단한
평면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이 3학년 때 했던 화재 모델링. 자, 그 내용도 매우 간단한 걸 가지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복잡한 거로 화재 모델링 하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피난 개선에서는 작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피난 시간.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거실 전원이 복도 등 실외 공간으로 피난할 때까지 시간을 말하고, 피난 행동 시간은 다음과 같이 둘 중에 V분의 L과 NB분의 P로 중에 큰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1, 거실 2가 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면적은 220제곱미터고 거실 1에서는 30인이 있고 거실 2에서는 60인이 있습니다. 피난까지의 피난 거리는 26m입니다. 자,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시간은 20초, 출구 통과 시간은 NB분의 T였죠? NB분의, 그래서 12.5초. 거실 2에서는, 자, 보행시간은 20초, 출구 통과 시간은 25초. 자, 출구 통과 시간이 25초죠. 보행시간은 20초. 이쪽은 출구 통과 시간은 12.5초, 보행시간은 20초. 자, 이런 경우. 자, 한쪽은 출구 통과 시간이 더욱더 도착하는 거. 예를 들어, 거실 1 같은 경우에서는 출구 통과 시간이 오히려 더 짧은 거죠. 더 짧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착 라인이 오히려 길게 되고 출구 통과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니까 도착 라인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체류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가지 라인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가로축이 경과 시간, 세로축이 누적 시간. 피난 개시 후를 출발 시점으로 해서 거실 내 보행에 따른 출구 도착 라인을 파선으로 출구 통과 시간 계산에 따른 유출 능력을 실선으로 나타냈다. 자, 출구 통과 시간 계산에 따른, 자, 이 경우에 거실 1에서는 출구 통과 시간이 짧아서 도착한 사람이 그대로 원활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거실 2에서는 출구 통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문 앞에 체류하면서 일정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본적인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계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거실 1과 거실 2는 실내 형상이 같기 때문에 실내 보행시간, 출구까지 도착시간하는 거리는 같지만 거실 2의 피난자 수가 거실 1의 두 배 되다 보니까 출구 통과 시간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12.5초인가요? 또 한쪽은 25초가 됐었죠.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층 피난 시간이 되겠습니다. 층 피난 시간이란 층 전체가 계단으로 대피할 때까지 시간을 말하고, 층 피난에서는 복수실에선 피난자의 합류, 계단 유입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폭간이 20m, 또 1.6m, 1.6m면 12m, 또는 4m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때를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1, 오른쪽에 사무실 1쪽에 그래프 보이죠? 사무실 2에서 피난 흐름을 경과 시간으로 나타내는 위쪽은 피난 흐름을 경과 시간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피난자 누계를 시간별로 나타내는 체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하나씩 해볼 건데요. 컨셉만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시간에 알아주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실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피난 개시 시간은 화재실에서 초락 30초, 비화재실에서 60초로 설정되어 있다고. 이건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막대기의 각 라인은 거실에서 계단으로 유입될 때까지의 피난자의 시간 경과. 자, 체류 그래프는 대피자 수의 누계를 시간 경과에 나타내서 최대 체류자 인원수가 43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와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유동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타이밍에 최대 체류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실대피에서 총 피난 시간은 116.7초가 된다라고 한 것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 도착하는 시간도 문이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로 계산을 해서 또 NBT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계단 도착 합계 시간도 다음과 같이 2개의 라인을 토대로 해서 계단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마지막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계단에 유입하는 그것도 90% 1.5 곱하기 0.9 함으로써 66.77초라고 하는 것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폭이 등장하고 거리가 등장하면 또 전체적인 인원수가 등장하면 출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고, 자,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체류 인원수가 발생하는가. 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나중에 화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폭이 좁다, 넓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대 체류 인원수는 43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실과 복도, 계단 안까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고, 이 43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기 설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폭을 넓힌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2개의 그래프로 해서 파선 그래프 또 막대 그래프와 같이 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도면이었죠. 2개 거실에서 거실 피난, 층 피난. 자, 전관 피난 같은 경우는 피난 모델링에서 우리가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피난 모델링, 또 피난 계산, 구체적인 사례, 또 그리고 시뮬레이션, 둘과의 관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피난에 관련된 법령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만 일본의 화재 성상과 연계해서 거실 피난 안전 검증 방법이라고 해서 있고, 다음 시간에는 층 피난 검증 방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실 피난 검증 방법, 자, 일본 건축기준법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은 성능 설계의 루트 B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우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차후에 또 요 구획화재, 구획 검증 방법 이런 것도 최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내용도 다시 공부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실 피난 안전 검증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층피난점 검증법은 거실피난과 복도, 층피난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그 중에 거실피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 내용이지만, 자, 이것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29조의 2 제3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너무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공학의 발전에서 저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루트 A가 법 내용이고 루트 B가 성능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루트 C가 고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실험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거의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뮬레이션에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잘 참조해 주기 바라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실 피난 시간 T2를 계산한다. T는 TS, T트래블 TQ로 구성된다. 거실 연기 하강 시간 TS를 계산한다. 둘과의 관계를 비교한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니셜이 약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아까는 T 스타트, T 트래블, T 액트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뭐 저자들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T는 TS, TT, TQ로 구성된다. 거실 연기 하강 시간을 계산한다. 둘과의 관계를 비교한다. 자, 그래서 T는 TS, T 트래블, TQ로 한다. 피난 개시 시간은 T 스타트, 보행 시간은 TT, 출구 통과 시간은 TQ. 이렇게 구성된다. 이거를 전부 더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난 시간이라 한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피난 개시 시간 TS라는 것은 아까 루트에 비교한다. 루트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TS는 30분의 루트 A 에어리아, 해당 거실. 자, 면적. 에어리아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부속지 있다고 하게 되면 전부 더한 내용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피난 개시 시간은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어찌 보면 감지기들과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감지기에 있어서의 현재 효용성 같은 것들이 또 비화재보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소방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위 바닥 면적에 의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실자 밀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고, 자, 우리나라와도 비교적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거. 또 이 내용을 또 우리나라와도 한번 바꾸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업시설 같은 경우, 또 교실, 극장 같은 경우. 자, 다음 보행시간. 아까도 보행시간 나왔다시피 가장 먼 거리, 거실 출구까지 가장 큰 길은 거리로 T트래블은 계산한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보행 속도와 출구 통과 시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좀 피곤하죠. TQ는 NBT였으나 NBQ다 보니까, 자, N 유이동 개수, B 유 출구폭, 전체 인원수 P. 자, 동일하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TQ라고 하는 거, 1분간의 거실 출구를 통과 가능한 인원수와 전체 제실자 수로 나눠준 거. 자, 요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꼭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자, NEFF라는 건 유효 이동 개수, BEF는 유효 출구 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여기서 출구 통과 시간 TQ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화재 성장률을 알아야 됩니다. 화재 성장률은 적재 가연물에 따른 화재 성장률, 또 내장 마감에 따른 화재 성장률. 이 화재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알파라는 것은 알파 F의 알파 M, 적재 가연물에 따른 화재 성장률과 내장 마감에 따른 화재 성장률을 더한 것을 한다. 자, 단위 바닥 면적의 발열량 QL은 얼마인가? 여기는 이제 화재 하중 개념이죠. 화재 하중. 따라서 560메가줄 퍼 제곱미터. 사무실 같은 경우. 자, 상업시설 같은 경우, 판매점포, 또 그 다음에 학교, 극장, 영화관 같은 경우. 자, 여기서 TQ를 한다는 것은 최대 출구폭의 출구에 대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사람이 도달하는 시간과 화염이 도달하는 시간,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화염이 이 T리치 사람이 빨리 도착하는 경우에는 요 출구 폭을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출구 폭을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있었죠? 방화문 같은 경우에서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출구 통과 시간에서 만약에 BEFF가 사람이 빨리 왔을 경우에는 전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축소된 범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늦어지겠죠? 자, 거실 면적과 또 이런 최대 출구에 대한 이 출구폭과의 관계. 자, 요 내용으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구체화되고, 자, 이 법조문만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성능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또 출구 통과 시간 TQ를 계산하기엔 전체 인원수가 등장하죠. 화재실과 비화재실과의 관계에서 전체 인원수는 우선 계산하고, 또 0.3분의 바닥 면적을 하게 되면 이 복도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복도에 몇 명이나 체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도에 이 전원을 체류할 수 있는 경우와 전원을 복도에 체류할 수가 없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경우에 따라 복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하고, 복도가 혼잡함으로써 나가기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체류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체류자 수 인원수가 등장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겠죠. 자, 그래서 유효 이동 개수가 어떤 의미인가. 자,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전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NEFF는 9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NEFF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떤 개인의 어떤 보고가 아니고 실제적인 그 건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건축법에서는 아예 성능 설계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자, 이런 것으로 외국에서는 많이 가고 있고, 2000년대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벌써 한 30년 빠른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방법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매우 느리고, 소방법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너무 빠르게 가고 있고 강제화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구 통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 피난 종료 시간 처음과 동일하죠. 자, 이번에 이제 연기 발생량.
연기 발생량 계산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연기 모델링, 연기에 대해서 모델링 우리가 전부 다 했었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어룸과의 관계, 또 TS 1.8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명 안전 기준이 있었죠. 온도에선 60도, 또 1.8m, 또 그다음 또 각종 가시거리 5m, 10m, 또 각종 유독가스 CO, CO2, 또 등등에 대한 기준치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1.8m로 했을 경우, 또 유효 배연량, 또 배연창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유효 배연량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현재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E와 TS를 계산해서 연기 하강 시간과 피난 시간과를 계산해서 체류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아니면 안전한 것인가, 불안전한 것인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의 문제가 되겠는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책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에 우리는 전체적인 피난 계산과 거실 피난 안전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피난 시간과 허용 피난 시간에 대한 개념, A셋과 R셋, 피난 완료 시간의 의미, 피난 개시 시간은 지각 시간과 행동 개시 시간. 자, 요 표가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또 요 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음과 같다라는 거. 자, 요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고,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Qmax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 어찌 보면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 이런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서 Qmax를 끄집어내고, 또 전체적인 피난 총 출구 통과 시간이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출구 통과 시간과의 관계, 또 이 체류자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출구 통과 시간이 어디에 오는지에 따라 체류자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아래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위쪽과 아래쪽에 구체적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화시키는 방법,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계산해 나가는 이 내용들. 그래서 최대 체류 인원수는 43인. 자, 그리고 거실 피난안전검증법에 계산하는 방법.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스텝 5까지 오늘 왔고, 다음번에는 승피난 검증법, 그리고 화재 위험 평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학기 또 공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47강까지 또 공부하느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